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신경정신과에서 18년째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밤 겪고 계실 겁니다. 자려고 누우면 눈은 떠 있고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맑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 혹은 3시 꼭 그 시간에 깨고 다시 자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몸은 뜨거워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지만요, 그 생각 조용히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패턴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초기 단계의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에 깨는 분들 대부분은 이게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지내요. 뇌는 이미 잠들기엔 준비가 안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은 그걸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볼까요? 지금 당신의 밤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절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점점 더 빨리, 더 자주, 더 깊게 밤이 깨기 시작해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이 신호는 돌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올바른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약도, 영양제도, 특별한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단 한 가지 오해만 바로잡으면 일주일 안에 수면 리듬이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가장 기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겪고 있는 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면 이건 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들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생각 때문이 아니라 신경계의 스위치가 아직 깨어있는 모드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계속 켜져 있던 교감신경, 즉 긴장 모드, 밤에는 부교감신경, 즉 휴식 모드가 서서히 올라와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전환이 느려져요. 그리고 자기 직전 작은 자극 하나가 이 전환을 계속 밀어버립니다. 강한 빛, 스마트폰 화면, 늦은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는 더더욱 몸은 피곤해도 뇌는 판단합니다. 아직 깰 시간이다. 이 모두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누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각이 쏟아지죠. 오늘 있었던 일, 서운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잠 모드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린다. 눈을 감아도 머리가 이상하게 또렷하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각성되는 느낌이 있다. 하나라도 맞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 첫 번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제일 괴로워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잠이 늦게 드는 것도 힘든데 새벽에까지 깨요. 이건 진짜 지옥입니다. 특히 이런 패턴. 2시, 3시, 4시. 꼭 그 시간에 눈이 떠지고 화장실 갔다 와도 다시 잠이 안 오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가슴이 덜컥하고 몸이 뜨뜻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소변 때문에 깨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반대입니다. 깨니까 소변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시간대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몸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코르티솔, 즉 각성 호르몬을 아주 조용히 올립니다. 원래는 미세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변화에 예민해져요.
여기에 추가 자극까지 들어오면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심박수가 살짝만 올라가도, 혈당이 흔들려도 몸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껴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눈이 번쩍.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저녁에 자극, 밤에 자극, 습관의 자극이 새벽 코르티솔 타이밍과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하시는 행동들, 그게 밤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기 직전 종아리 마사지, 발지압, 강한 스트레칭, 허리 비트는 동작, 뜨거운 목욕. 이런 것들 왜 하시죠? 몸을 풀면 잠이 잘 오겠지. 하지만 진짜는 정반대입니다. 강한 자극은 심박수를 올리고 체온을 올리고 신경계를 활동 모드로 밀어버립니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은 즉시 억제됩니다. 몸은 이렇게 판단해요. 지금은 잘 시간이 아니야. 운동해야 해.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 저녁 초반으로 옮겨도 새벽 기상이 사라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포인트는 단 하나. 좋은 습관인데 타이밍이 틀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저녁도 많이 안 먹어요. 대충 먹고 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대충이 어떤 대충인가요? 라면 한 그릇, 국물 있는 찌개, 밥조림, 밥잠 반찬.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밥이죠. 하지만 수면 관점에서는 이건 트리플 자극 조합입니다. 탄수화물, 짠맛, 숨은 당분.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밤 시간대 혈당이 출렁이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 멜라토닌은 눌립니다. 몸은 또 오해하죠. 아직 활동해야 하나? 특히 나트륨 많은 반찬밥 혹은 라면 김치. 이 조합은 새벽 각성을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저녁은 조금 싱겁게, 조금 따뜻하게, 조금 가볍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잠의 질이 바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 멜라토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불을 끄는 스위치입니다. 잠을 깊게 만들고 밤새 유지하는 힘은 세로토닌에서 옵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불안정하면 멜라토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 새벽에 자꾸 깨고 다시 잠이 안 오고 마음이 허하고 낮엔 멍하고 밤엔 또 또렷해지고 특히 저녁 시간대의 스트레스, 늦은 운동, 늦은 식사, 과한 자극은 세로토닌 회복을 딜레이 시킵니다. 잠은 밤 10시가 아니라 저녁 6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55세 이후부터는 밤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첫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둘째, 늦은 운동. 특히 빠른 걷기, 계단 오르기. 셋째, 늦은 저녁. 늦은 간식. 밤 과일도 이제 안 됩니다. 넷째, TV와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바로 눌러버립니다. 다섯째, 침대에서 걱정하기. 걱정은 잠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잠드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 새벽 각성 횟수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일주일 루틴입니다. 하루씩만 바꾸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첫째 날 저녁 식사 30분 앞당기기. 둘째 날 수면 3요소 식단으로 바꾸기. 단백질 하나. 가벼운 탄수화물 조금. 따뜻한 채소 하나. 셋째 날 자기 전 모든 신체 자극 금지. 넷째 날 조명 줄이고 TV 끄기.
5째 날 산책 시간 옮기기. 밤 X. 저녁 식후. 6째 날 걱정은 종이에 적고 침대 밖으로. 7째 날 취침 시간 20분 앞당기기. 단순하지만 정확한 루틴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그동안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잠은 재능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은 언제든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적어두세요. 오늘부터 일주일. 내 잠 되찾기 시작.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